전 도무지 이런 국회가 있을 수 있나 너무나 의문이 듭니다. 엊그제 입법공청회를 했지만 쟁점은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인이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어제가 우리가 재헌절을 지냈습니다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위헌적 요인을 이렇게 토론도 없이 마음껏 그냥 하루 입법공청회 짧게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이렇게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원의 도리인지 한번 뒤돌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헌적 요인뿐만 아니고 이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될지 민생소멸지원금이 될지 쟁점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왜 입법청문회 그 짧은 시간 전문가하고 그냥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끝냅니까? 행정부의 입장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소위에도 회부시키지도 않고 법안 소위에도 회부시키지도 않고 통과시키려고 한다? 도대체 이런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행안위 위원으로 해서 인사말을 할 때 제가 2004년 17대 국회의원을 하고 20년 만에 들어왔는데 저는 4년 동안에 17대 국회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가 왜 이리 후퇴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리 됐습니까? 제 눈에 보기에는 제가 특정 정당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내세웠던 공약 그거 하나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이상식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표 한번 떼어보십시오. 한 달 동안에 효과가 엄청났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KDI에서 분석한 걸 보면 5월 둘째 주에서 넷째 주까지 한 달 동안 효과 뛰어났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쭉 가가지고 그냥 다시 마이너스입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소비 진작에 무슨 효과가 나타납니까?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는데 다음 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저거는 한국신용 데이터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카드 매출을 보더라도 그냥 5월달 한 주만 그냥 한 달만 바짝 매출이 늘어나고 그 외에는 또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어제 입법 공청회 할 때 민주당이 불렀던 이상동 교수, 이동진 교수의 자료만 봐도 압니다. 2010년부터 저기 나오죠. 상품 수출과 민간 소비에 있어서 괴리가 심하다고 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을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2020년도부터 해갖고 24년을 보십시오. 그 자료를 보면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짝 짧게 올라갔다 그다음부터 쭉 하향입니다. 소비 진작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자, 반면에 그 다음으로 넘겨보십시오. 지금은 그럼 돈을 어디서 조달할 겁니까? 작년에 56조의 세수 결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제사회가 어떻게 권고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피치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국 정부는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 있다고 얘기를 올해 5월에 했습니다. OECD는 또 올해 우리들한테 한 게 하반기에는 내수 회복 전망이 보이니까 2025년까지는 재정 지출 억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 내용을 보면 국제 기구들은 민주당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국채로 발행하는 것을 기각시킨 겁니다. 아니 저런 건 안 봅니까? 왜 한 달짜리만 보고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까? 한 번 더 넘겨보세요. 그러면 자, 돈을 받게 되는 지역상품 사랑권 상품권 한번 보시죠. 자, 전국에 소상공인 가맹 사례수가 413만 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는 거는 265만 개밖에 안 됩니다. 64.5%입니다. 비가맹점이 35.5% 됩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면 35.5%는 대상이 안 됩니다. 10원도 못 벌어요.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자, 가입된 가맹점이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5억 원 이상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2020년도의 자료를 보면 5억 원 이상이 거의 절대 다수 41%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전체 영세 자영업이라고 하는 3억 이하 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는 41%밖에 매출을 올리지 못합니다. 이게 경기도 거예요. 부산시 거 한번 보죠. 작년 겁니다. 부산시를 보면 나옵니다. 3억 이하 그게 차지하는 게 전체에서 78%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매출은 31%밖에 안 됩니다. 5억 이상의 대형 매장, 주유소, 병원, 마트 이런 데만 돈을 벌어요. 그럼 자영업자들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이걸 나타나게 합니다.
이게 그럼 과연 민생회복 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를 결과로서 달성을 시켜주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생 소멸 지원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왜 소위원회 통해 갖고 논의를 안 하시냐고요.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입법 공청회 네, 해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이사진행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표 법안을 왜 이재명표 법안으로 자꾸 쟁점화 시키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하실 거면 지금 국민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찬성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은 왜 반대하십니까? 그거 반대하시는 거 윤석열 대통령 무서워서 반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토론을 방해하는 겁니까?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민생법안, 이건 순수한 민생법안입니다. 민생법안을 왜 쟁점법안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조은희 간사님, 제가 초선이긴 하지만 재선 의원으로서 품격을 좀 지켜주십시오. 초선이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총선 때 유권자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얘기 듣는 것이 민생입니다. 예? 정말 힘들어서 죽겠다.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시급한 법안이 뭐가 있습니까? 왜 이 법안을 미뤄야 되는 겁니까? 예? 엉뚱한 소리 아닙니다. 예? 네. 들으시죠? 예.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찬성률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찬성률이 높은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차 저희 따박따박 지금 밟고 있습니다. 소위 구성 못한 거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소수당을 배제하자고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소위 구성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집권 여당에서 폭넓게 소수당을 함께 끌고 가야지 왜 소수당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시킵니까? 그러면서 왜 그러면서 법안 소위를 안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집권 여당의 오만함을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 절박한 민생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본을 살펴하는 겁니까? 지켜주세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이권 집권했을 때 50조 원 투자한 거는 그건 돈 살포 아닙니까? 네? 정부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제대로 협조하고 국민들의 명령을 받으십시오. 그래야지 집권 여당의 품위를 지키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발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발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의 사회 진행도 무시하고 의원님들의 발언권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주장만 계속 하겠다면 이 회의가 무슨 놈의 회의겠습니까? 제가 다른 위원회 위원장들이 내세우는 국회법이라든가 이런 이 관계법 여러분들한테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이 위원회 회의가 우리 마을에서 하는 그런 주민회의보다 훨씬 더 못해요.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 진행에 대해서 정말 이 방해하거나 또 상대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이 방해를 놓으면 그 의원님들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방해하는 걸로 간주하고 회의법에 이 근거한 조치를 하겠습니다.